안녕하세요. 두각학원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신영식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수능입니다. 사실 고3 입장에서는 굉장히 떨리는 시간이고요. 이제 고1 학생들 아니고 그리고 이제 고1 학부모님들께서도 내년 이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긴장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지금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한번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고 피드백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예비 고2 겨울방학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친절하게 독하기가 저희 슬로건이고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제 수업을 듣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면은 정말 정말 친절하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친절하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끊임없이 동기부여하면서 독하게 쫓아가는 수업을 항상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대치 두각학원 강남대성 대성마이맥에서 캐치 수능 모의고사 온라인 강의 수업을 하고 있고 입시 실적은 정말 정말 좋다. 그다음에 고려대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자, 다시 예비 고2 우리가 겨울 방학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다들 아세요. 수능과 내신 두 마리 토끼를 이제 잡을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비 고2 겨울 방학이다라고 했을 때 고2는 고3의 전 단계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시하고 수능에 대해서 정시하고 이제 수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실 거고 수학 내신 과목도 2학년 때가 많죠. 이제는 우리가 간단하게 수학 상하가 아니라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까지 다 염두에 둬야 되는 시기입니다. 단순하게 내신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2학년과 3학년을 튼튼하게 만들고 완성을 시켜야 되는 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자,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학교가 분명히 설명회를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학교는 2학년, 3학년 때 내신 공부를 쫓아가면은 수능까지 대비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라고 얘기해 봤을 때 2학년 커리부터는 확실하게 문제가 이제 수능, 그다음에 교육청 평가 문제의 대부분 유사 변형입니다. 이거는 아마 탐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타 과목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의 살을 붙인다라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에서 나온 교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현실인 거고 우리가 그 현실에서 어떻게 얘를 받아들이고 이끌어 나갈 거냐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1학년 우리 공부해 보셨잖아요. 학부모님들은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축이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도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의 수학 공부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과제를 내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여요. 하면서 숙제를 내면서 친구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해설지를 공부를 합니다. 해설지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대해서 자기가 선생님의 풀이에 대해서 자신 있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막히는 순간 해설지를 쳐다보고 해설지를 이해하는 공부를 하는 친구가 100명 중에서 85명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강사 입장에선 그래요. 해설지를 이해하는 공부는 너무 싫습니다. 학생이 할 수 있는 좋은 풀이와 학생이 해야 되는 풀이를 강조를 하고 그 풀이를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차이냐? 자, 이게 제가 이제 손글씨를 한번 적어놨는데요. 원래 이 문제는 이제 평가원 문제예요. 평가원에서 이제 색칠하기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나온 문제인데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라는 거를 평가원에서 설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해서 해설지를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해설지 풀이가 학생들이 이해했을 때 한번 읽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한 가지에서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서 두 가지, 한 가지 세 가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은 게 맞고 시험이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유사 변형 혹은 타임 어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비단 고등학교 1학년 때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수능까지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계산 실수는 추가적인 덤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저는 물론 학생들한테 풀이에 대해서 해설지를 이해하면서 이 문제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제시한다라는 것을 해설지보다는 훨씬 명쾌하게 일단 한번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사 변형했을 때 유사 변형이에요. 유사 변형했을 때는
선생님이 꼬아서 낼 수 있는 부분은 기준을 어딘가 잡을까? 기준을 어디에서 잡고 출발할까? 색칠하기는 반드시 위일까라는 거에서 한번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고 나서 세 번째, 자 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임 어택이에요. 계산 실수도 하면 안 돼요. 이 문제는 공식이 있습니다. 고령이다라고 해서 공식이 있는데 사실 수학 수업을 들어보면은 이 공식을 알고 있는 강사분이 100명 중에서 한 7, 8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나서 우리 친구가 제시하면은 이 문제는 한 줄 풀이가 돼버려요. 자 다시 평가원에서는 이 문제의 테마는 고배법칙과 하배법칙을 설명하기 위한 테마입니다. 해서 해설지를 우리 친구들 한번 읽고 쭉 넘어갔어요. 나 괜찮다. 자 다만 유사 변형은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고 나서 그럼 문제를 바꿀 때 기준을 어딘가에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시키는 게 맞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계산 실수까지 타임 어택까지 고려할 수 있는 우리가 한 줄, 두 줄 쇼커풀이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를 이해하는 공부에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는 솔직히 얘기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학생이 할 수 있는 풀이 플러스 학생이 해야 되는 풀이까지 완성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수학 공부예요. 자, 두 번째. 자, 겨울방학 우리 아이 수학 공부입니다. 아까 잠깐 무거운 테마인데 2학년은 사실 할 게 너무 많아요. 수학은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거기다 이제 탐구 과목까지. 국어랑 영어도 하나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는 거는 다 수업을 넣자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난이도와 할 수 있는 과목을 우선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당장 내신 과목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걸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자,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학생인데 2학년 학생입니다. 잠실여고 학생인데요. 지난 겨울방학에 처음 봤어요. 1년 전입니다. 처음 봤는데 이 친구가 수학1을 6번 봤다고 했어요. 많이 봤죠, 그쵸? 잘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라이트 쌤만 6번 봤대요. 어떡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뒷걸음질하고 다시 한번 출발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뒷걸음질하고 다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신은 어떻다라고요? 2학년 내신은 수능, 평가원, 교육청 유사변형입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거기까지 플러스 할 수 있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학생 입장에서는 쉽게만 가면 좋은 건 맞아요. 공부할 때는. 근데 현실적인 시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니까 수학원, 수학2에서 할 수 있는 난이도 플러스 반드시 해야 되는 난이도를 구분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 선생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다 하라는 거예요? 자, 과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과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그리고 아버님들이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설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는 단기적이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내년 3학년 수능 중요합니다. 수시하고 정시 다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내년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떤 난이도를 완성하고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난이도가 어떻게 되면서 수학과 과학, 국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성을 하는 게 명확하게 문제지면 문제집, 수업이면 수업, 디테일하게 완성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저는 단기다라고 했을 때도 뭐 1개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일주일 단위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 단위로 우리 친구들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자. 자, 다시. 그러면 선생님, 당장 내신이 수학원, 수학2 그리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러니까 2학년 때 2학기에 미적분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2학년 1학기에 수학원, 수학2를 둘 다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수능까지 얘기해 봤을 때 수학원하고 수학2는요 조금 달라요. 선생님 11문제 11문제 같은 거 아니었어요? 라고 하지만 조금 달라요. 제가 작년 수능 이제 공통 과목 우리가 수학원, 수학2에 대해서 정답률 가장 낮은 순서대로 5문제를 뽑아봤습니다. EBS 기준입니다. 자, 수학2 22번 1% 정답률입니다. 어려운 문제라는 거겠죠? 자, 수학2 14번보다 14% 정답률, 두 번째 오답이 높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수학2 20번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수학1입니다. 근데 여기에 수열 문제는 없어요. 수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수학원 수학2가 우리 친구들이 2학년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관문인 게 맞고, 이번 겨울방학에는 적어도 모의고사 유형을 공부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수학원은 길이 있어요. 길이 있다라는 거는 팁을 따라갔을 때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길을 알고 따라가냐 모르고 따라가냐의 차이인 거지, 수학원은 하면은 무조건 정답률이 올라가요. 이게 통계예요. 근데 수학2는 죄송해요. 수학2는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한 번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렵다. 두 번째 공부할 때 엄마 나 수학2 좀 잘하는 것 같아.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 엄마 수학2 어려운 문제 너무 어려운데 킬러 문제가 계산이 너무 많아. 맞아요. 수학2는 계산이 너무 많은 문제가 킬러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2가 왜 해도 재수생, 삼수생까지 하더라도 정답률 1% 문제가 만들어지냐라고 하면은, 수학2는 해도 계산이 너무 긴 문제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조금 결이 달라요. 자, 다만 수학1은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가는 이번 겨울 방학 때 당연하게 우리가 모의고사 플러스 내신 유형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그죠? 자, 개념서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뭐가 있죠? 정석이나 바이블 요 정도로 잡을 것 같아요. 유형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센이나 고조행이 요 정도로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 문제집이 뭐 자이스토리, 마프, 뭐 수분감 요런 것들이 있죠. 그죠? 하는데 수학1은 적어도 이번 겨울 방학 때 좀 우리 친구들이 안 되어 있어도 고쟁이 혹은 자의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게 맞습니다. 왜? 라고 얘기해 봤을 때 길이 있어요. 조금 어렵더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은 무조건 하면은 되는 과목입니다. 자, 근데 수학2는 조금의 갭을 두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잘 돼 있는 친구는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좀 안 돼 있는 친구는 솔직히 좀 잘 못해요. 개념도 조금 약하고 유형도 좀 약하고 문풀에 대해서 스킬도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수학2는 잘하는 친구하고 약간 힘들어하는 친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수학2가 나중에 갔을 때 우리가 큰 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 겨울방학에 개념과 유형을 꼼꼼하게 받아들여야 친구는 개념과 유형을 일단은 1월 달에 확실하게 돌려주시고, 개념과 유형 대신에 2월 달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리고 소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2 이제 좀 잘하는 친구들,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자의 한 2번 돌렸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당연하게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수학2 실력 심화 혹은 심화 수업을 완성하는 게 맞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감각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구분을 해주세요. 당장 이번 겨울방학에 수학은 수학2는 당연하게 자이스토리 정도를 기준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한 번 정도는 소화하는 게 맞고, 플러스 우리가 킬러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마스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수학1은 적어도 고쟁이 혹은 자의, 물론 2월 달에 수능 특강 같은 얇은 문제집도 있으니까 다시 피드백을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자기가 소화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인데 수능 특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나서 난이도가 조금, 그리고 우리가 통계적인 수치로 봤을 때 길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 명확한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설정을 해두고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게 하세요. 자, 다만 요 얘기도 한번 드릴게요. 앞에 이제 영어 선생님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영어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학도 애들이 숙제를 준다고 해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소화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1학년 때는 그래도 우리가 공통수학 이제 뭐 고등수학 상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우격다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2학년 되면은 수학원, 수학2, 확률과 통계, 미적분, 과탐도 이제 막 3과목씩 들어오고 어떻게 해요?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가 숙제가 일주일, 2주일 밀리는 순간 하기 싫어집니다. 정말 하기 싫어집니다. 경험치예요. 제가 강사를 부끄럽지만 한 11년 차입니다. 애들이 2학년 때 그래서 손을 많이 놔요. 그러면은 선생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죠? 그때 강사가 필요해요, 어머니.
강사할 때 제발 상담을 요청하세요. 상담을 요청해서 지금 현재 우리 친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우선순위를 세팅해 주세요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과도한 완벽주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결이 다르거든요. 1학년 때 오답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2학년 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가 1단원에서 많이 틀렸어요. 근데 진도는 나가야 돼요. 1단원만 오답을 하고 있어요. 시험은 1, 2, 3, 4단원까지인데 1단원만 오답하다가 시험이 다가왔어요.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완벽주의는 버려주시고 제발 오답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세워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꼭 선생님하고 상담하세요.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없는 선생님, 뭔가 연락을 요청해도 안 받는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에요.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해서 거기까지 얘기해 주시고요. 자, 저는 그래요. 그래서 수학2 같은 케이스는 확실하게 난이도 구분을 했습니다. 월수금 오전에 개념 실력반이다라고 얘기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꼼꼼하게 다지고 완성하게 하는 수업을 목표로 하고요. 화목 오전에는 모의고사 유형, 자이스토리 기준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야 고난이도 문항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니?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라고 하는 수업들을 얘기할 겁니다. 자, 다만 저는 수업에 확실하게 팁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다시 우리는 오후에 반드시 클리닉이 있고 간혹 가다가 클리닉에 이제 다른 수업이 끼어 있어서 못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발 그때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과제에 대해서 완성을 하고 있는지 상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자, 저녁 시간에는 제가 수학원 1, 2월 달 완성입니다. 2번 돌아가는데요. 실력 심하다라고 얘기해서 1월 달에는 조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리마인드하고 2월 달에는 실질적인 수학 내신까지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되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수학원은 길이 있어요. 겁을 내지 마세요. 하면은 할수록 무조건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통계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통계가 증명하고 있는 얘기니까 믿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2월 달에 수학2 제가 수요일 날 이거 끝나고 나서 무료 정리 수업 3회 하거든요. 수요일 할 거예요. 하고 나서 정리하면서 테스트 과제 해서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1월 달뿐만 아니라 2월 달에도 소화가 되는 거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할 거고 2월 달에 수학원 수학2 이렇게 진행하고 났을 때 수학2에 대해서는 미적분 제발 여유가 된다면 보세요. 주 1회 반을 해도 괜찮고요. 2월 달에 봐도 괜찮아요. 미적분 하세요. 미적분을 어렵게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해야지 여름에 여유가 조금 생겨요. 여름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여유가 생기니까 미적분 주 1회 반을 하든 2월 달에 하든 하세요. 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어머니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타임테이블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최대한 채울 수 있는 시간은 학원 수업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10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0개 정도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어머니가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 보시고 클리닉 그다음에 수업에 대해서는 상담 항상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부가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겨울방학에는 벽을 깨는 게 중요해요. 그죠? 수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는 만큼 늘어날 거고 그 벽을 깨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수학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플러스 추가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요거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학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항상 고민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친구가 수학 학원 가면서 선생님들 수업을 그대로 쫓아가면은 완성이 확실하게 될까 의심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제 입장에서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다만 불안하시면은 솔직하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중요하잖아요. 주 1회 과외 정도 플러스 하셔도 괜찮습니다. 소화하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과제, 숙제, 진도에 따라서 소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장기적인 목표
내년 3학년을 지금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목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우리 친구가 학원 플러스 주 1회 정도 수학과에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왜? 확인하고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원 수학도 투자는 해주시되 확인하고 단기적인 목표 지향적으로 우리가 이번 교육을 잘 소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모든 수업 최대한 잘 준비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확률과 통계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신 1등급 혹은 2등급 극상위다라고 하면은 겨울방학에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외의 친구들은 당장 확률과 통계가 중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을 하는 친구가 한 80%일 거기 때문에 수능까지 봤을 때 얘기해요. 요즘은 문과도 합니다. 문과도 미적분을 많이 해요. 겁이 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문과도 미적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가 맞습니다. 왜? 표준 점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뭐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거기까지고요. 저는 강사 수업은 이제 11년차 고1부터 고3까지 수업을 다 하고 있고 모든 수업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세하게 얘기할 거고 항상 친절하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클리닉 참여했을 때는 클리닉 평가지를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항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평가 예시인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 시간, 퇴실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학생별로 전담 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케이스 우리 친구 클리닉에서 혹시 시간을 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전부 다 이제 서울대 아니면은 의치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참고해 보시고 다른 얘기는 뭐 입시 결과입니다. 당연하게 뭐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좋은 얘기고 뭐 서울대의대, 연대의대, 고대의대, 서울대 경영 전부 다 좋은 얘기고 요게 문과 친구예요. 올해 이제 서울대 경영을 간 친구인데 문과인데 정법과 사회잖아요. 사문이에요. 근데 미적분 선택이에요. 요즘에는 문과도 미적분 많이 합니다. 왜? 라고 하면은 표준 점수 때문에. 표준 점수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친구는 미적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미적분 3문제 틀리는 거랑 확률과 통계 1문제 틀린 거랑 미적분 3문제 틀리는 게 표준 점수가 높아요. 수능에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함에 차이가 있으니까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늘 학생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각학원 수학 강사 신영식입니다.